나스닥은 현재 0.01% 상승한 14,89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관련 트레이딩 전략 팻말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 2, 1 들어주세요. 매수 전략으로 가주셨네요, 왓슨님. 네. 뭐 차트 먼저 보도록 하죠. 네.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파동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일단 60분봉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60분봉. 지금 파동값에 대한 부분보다는 최근 요 근래 3일 동안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와, 급슈팅, 급하락 뒤에 급슈팅 나오고 또 급하락 나오고 네. 난리도 아닙니다. 3단계가 네. 있었네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 연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물가까지 또 붙기 보니까 변동성 확대 시장으로 좀 이어지는데,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또 내려왔네요. 그죠? 네. 그럼 이게 과연 저점인가, 이걸 판단을 해야겠죠. 저점이 지금 나왔나, 가능성이 시사가 되나. 자 일단은 박스권 구성으로 봤을 때는 저점 가능성은 시사가 되죠. 다시 한 번 더 14,900 레벨링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위치는 되는데, 이게 과연 포인트를 어떻게 찝는 게 가장 이상적인가. 이 박스라는 구성을 일단은 봐야겠죠. 네. 하방에 대한 추세가 아니라 박스라는 모멘텀. 그럼 T차트로 옮겨가야 돼요. 지금 만약 트레이딩을 제가 한다면은, 지금 만약 저는 지금 현재 기준, 시점으로는요? 지금 기준에선 매도 봐야 돼요. 단기 트레이딩. 막 지금 들어갔을 땐 네. 매도지만 단기 트레이딩으로. 네. 이 구간은 그죠? 아직 파동 연결상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조만간 깨진다는 거예요. 전제가 깨진다는 거. 깨진다는 게 어떤 의미죠? 여기 이 상단에 대한 이탈이요, 눌렸다가 네. 드러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매수로 완전 추세 전환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죠? 매수에 대한 이제 위치값을 고려하는 시기죠. 네. 상황이.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오른다기보다 지금 단타 트레이딩 기준으로 잡니다. 매수 매도에 대한 반복 구간이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드러나잖아요. 네. 예. 우린 이 구간을 찾아야 돼요. 이 구간 안에서 트레이딩 이제 진폭에 대한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네. 매수 매도 구간에 대한 반복성으로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 이 저항력이 유지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매도에 대한 부분을 보고, 이 하단에 대한 위치값이 저점이라는 가정하에 파동이 다시 연결될 가능성을 봐야 돼요. 지금부터는 상황을. 그러면은 지금 단가상 가장 이상적인 매수 파동에 대한 단가가 어디서 드러날까요? 이렇게 판단한다면은 14,850 라인 구간까지에서 매수가 지지 버티고 위로 뚫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해요. 14,850포인트 네. 짚어주셨고요. 자, 이 저점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되는 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어제 38라인 구간 그거를 체크를 했었죠. 38라인 구간. 지금 파동값이요. 이 측면만 보더라도, 그죠? 원래 이게 개장 파동이죠. 개장 파동. 네. 개장 파동이 밀렸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게 전제가 밀린다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죠? 근데 상단에 대한 저항력이 아직 한 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 번 눌림장을 주는데, 그게 14,850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매수 추세로 변경될 것이다 라는 가정을 열어놔야 돼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 트레이딩 했을 때는 전제가 1번이 뭐냐면은 박스 파동이다, 이 가능성 안에서. 그러면은 또 한 번 올라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열어놔야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매수 파동에 대한 진행 가능성이죠.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항상 해외 선물할 때는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매수 매도에 대한 파동을 근거로 보는데, 오늘 제가 매수를 드린 이유는 장 새벽 시간대 매수장으로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전제예요. 아시겠죠? 단기 트레이딩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매도 구간을 보라고 한 거는 이 저항력이 단기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얘기 드렸죠. 지금 눌리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럼 지지력이 여기서 버티는지 확인한 다음에 매수 보시면 돼요. 14,850 라인 구간에. 우리 방금 말하는 사이에 눌리잖아요, 시장이. 네. 방금 말하는 사이에. 이 시장이
여기는 단타 매도 구간이에요. 매도 구간. 정확히 맞으셨네요. 네, 네. 그리고 반등 구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자리를 못 잡으신 분들은 14,850에 대한 지지 평가 이후에 매수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파동이 지금 깨졌다는 전제랑 여기가 저점 포인트가 나왔다는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좀 어렵죠. 추세선 갖고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어제. 자, 추세 진폭을 맨 처음에 확인할 때 여러분들 가장 봤을 때 뭘 먼저 봐야 되냐면은 지금 매도쌍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단순 눈대중으로 봐야 돼요. 지금 추세가 진폭이 매수인가 매도인가. 일단 크게 숲을 봐야 네, 되고. 일단 숲을 봐야죠. 방향성이 어떻게 확보되고 있지 하면서. 그럼 네. 우리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저점 간의 연결상 파동 자리가 3파가 포인트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 부분을 먼저 캐치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을 먼저. 그러면은 지금 파동선을 그었죠. 네. 추세 그었죠. 그러면은 이게 저항력이 연결이 되죠. 저항력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시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과연 저점 파동을 형성을 포인트를 잡았나 아닌가. 자, 이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 이렇게 고점 간의 연결 파동으로 본다면은 지금 제가 내용을 좀 정정할게요. 아직 3파가 형성이 안 됐네요. 정확하게.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그죠? 눌릴 가능성이. 근데 다른 파동을 한 번 더 체크를 한다면은 네. 이 파동은 3파가 나왔어요. 이 파동은. 그죠? 여기 1파, 2파, 3파. 네, 그죠? 나오네요. 여기는 1파, 2파, 3파. 그리고 밀렸죠.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 파동 변경 가능성이 있구나. 그죠? 이젠 변경 가능성이 있고. 지금 매도 보면 위험하구나. 이제는. 단기적 매도 트레이딩 짧게는 구성이 가능하지만은 네. 지금 파동이요. 앞으로 이런 추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라고 인지해야 돼요. 이제 3파가 나온 것을 확인한 후에.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수익을 크게 거두기 위해서 이 파동선에 대한 다 지우고 네. 지금 왜냐면은 매도 파동 이 파동은요 지워야겠죠. 의미 없는 파동이니까 시간이 지난 후행성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지금 당장에 대한 파동이 중요한데 자 그럼 파동 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정확한 손절을 못 잡는 거예요. 트레이딩 할 때. 지금 기준이 이 하방권에 들어갔을 때 지표값을 포함 이 하방에 RSI 있죠. RSI랑 CCI라든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표 있잖아요. 지표값이 이 과매도 구간에 포착이 되는데 지지를 받는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그때 매수 보시는 거예요. 자, 근데 손절이요? 이거 이탈 드러나면 끊어가야죠. 이 이상은 위험 레벨이니까. 내가 매수 레벨링을 본 거는 이 반등값이 명분이 있는 건데. 그죠? 네. 지금 상황에서 이 명분이 드러나야죠. 그죠? 근데 이게 이탈이 드러났다면요. 보유할 필요가 없어요. 보유할 필요가. 자,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매매가요. 만약 추세가 이렇게 이탈이 드러났는데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버텨요. 당연히 올라갈 수 있죠. 박스로. 손절 안 잡고 그냥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그냥, 위험하겠네요. 근데요. 네. 간혹 이게요. 이런 추세가 한번 진폭이 터지면요. 네. 말도 안 되는 손실이 나와요. 그래서 꼭 언제 끊어야 할지 표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고 그죠. 확인을 한 후에. 자, 근데 방향성 체크를 해서 정확하게 지지 포인트를 받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네. 추세가 채널 파동이 매수인데 포인트를 잘 잡잖아요. 그러면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수익이 나와버려요. 와. 말도 안 되는 진입점과 말도 안 되는 수익이 나와버려요. 그 상황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거예요. 채널링이라는 건. 네. 제가 여러분들 무료 방송할 때 그 해외 어떤 채널을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그걸 보여드렸어요. 근데 막 이것저것 썼질 않아요. 단순히 추세선으로 어떤 방향성 확보만 하는 네. 그게 굉장히 제일 많아요. 그 가능성이.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내일 무료 방송 때 제가 그거를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 지금 단가 기준으로는 14,000 또 단가가 올라가죠. 이 채널 기준을 정확히 기다려야 돼요.
14,855 이 지지에 대한 포인트 한번 체크하시고 그다음 매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자리값이 14,855로 변경해 네, 주신 계속 건가요? 변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세는 올라가고 네. 채널은 그려졌으니까 제가 딱 여기서 말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매수 추세면은 지지 포인트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절 포인트도 올라가요. 나중에 지지를 받는다는 가정했을 때 그게 추세예요. 진폭이고. 네. 자, 이 부분이 오늘 차트 얘기고요. 자, 오늘 한 번 더 이게 박스권으로 드러날 가능성은 이제 파월 증언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파월 증언. 여러분들 잠깐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두 번째로 이어지는 증언이죠. 네, 제가 사실 어제 뭐라고 얘기했었죠? 어제 이제 상승 여력을 받았다. 이 파월 얘기만 꺼내면 이걸- 파월 얘기. 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네, 파월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꺼낸 거는 네. 별 얘기 안 할 거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굳이 파월이 이거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최근 발언만 네. 주목해 본다면. 조금 안심이 됐는데 진짜 네.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그리고 왔어요. 오늘 시장에서도 별 얘기 안 할 거예요. 이미 지금 네. 어제 발언이 너무 강경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네. 화면 보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좀 정리할게요. 어제 두 가지 파월 집중했던 게 뭐냐면 물가 걱정하지 마. 똑같죠? 최근에 했던 똑같습니다. 물가 걱정하지 마. 그리고 테이퍼링 멀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했어요. 비트코인 관련인데 제가 비트코인 슬프네요. 얼마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들어가 보자면 잠깐만 얘기를 해볼까요? 네. 자, 지금 여러분들 제대로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 가상화폐라는 거는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요. 제가 좀 이런 발언에서 욕 먹을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각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화폐라는 건 중앙은행 통제가 들어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화폐 역사가 그래요. 옛날에 물물 교환할 때도 네. 한 그 원시인들의 부족장들이 그걸 통제를 해요. 그게 역사예요 화폐에. 여러분들 실질적인 가치에 대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대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상화폐 비트코인 차트가 지금 3,000선까지 눌러 앉았는데 2,000선까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파월 의장의 그런 발언으로 더 네. 하락을 그리고 하겠네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출연이죠. 지금 ECB가 디지털 화폐에 첫 출연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네. 미국도 준비 중이고 얼마 전에 금통위 이주열 총재 이제 한국은행 입에서도 나온 얘기가 네. 가상화폐 관련해서 CDBC에 대한 도입 문제 관련해서 준비하고 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디지털 화폐가 생기면 이제 비트코인의 그런 상승에 좀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장점이 뭐냐? 가상화폐에 대한 장점이 여러분들 이제 전자에 대한 이제 통화 이거죠. 네. 예, 근데 만약에 디지털 화폐에 대한 도입은요, 그 기존에 있던 비트코인 전자 통화에 대한 부분을요 모두 없애버리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일 문제인 거죠. 예. 근데 화폐라는 건요 중앙은행 통제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마구잡이 화폐가 돼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통화로서의 굉장히 가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전체 가치가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단가로 봤을 때 한 500조 될 거예요. 500조. 막 엄청 커 보이죠. 500조. 와 진짜 많네. 여러분 화폐는 조 단위가 아니라 경 단위예요. 여러분들 아직 멀었네요. 제대로 비트코인은. 인지하셔야 됩니다. 조 단위는 어떻게 보면 한 국가의 주가 한 종목 시가총액 수준, 좀 어떻게 보면 상당 레벨이 있는 시가총액 수준이에요. 그게 화폐로 칭한다는 것 자체가 존재 의무에 대한 부분이 좀 저는 우려가 깊어요. 네. 그래서 원래 저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그렇게 추천드리지도 않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앞으로 급부상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나라에서 막을 거기 때문에 지금 법령 관련해서 하나씩 개정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얘기는 좀 신뢰성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그거 믿지 마세요. 그러게요. 파월이 또 디지털 달러 있으면 가상화폐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게 조금 시장에는 조금 놀라운 그런 면이었을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 게 화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네. 가상화폐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화폐 기본적인 원칙은 어떤 물물 교환의 수단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통제력이에요. 통제력.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발생하고 달러에 대한 부분을 중앙은행에서 판단하고 간접적인 형태로 어떤 물가에 대한 제어라든가 경제에 대한 통제를 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 이야기하다시피 지금 중앙은행에서 하는 게 달러를 찍어내서 네. 어떻게 보면 그 달러로 국채를 사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한테 돈을 건네주고 정부는 그걸 가지고 재정 정책을 펼치고 네. 좀 더 어떻게 보면 복지라든가 이런 실업급여 수당 이런 거를 지원해 왔었던 거죠. 인프라 정책이라든가 돈이 있어야 되니까 미국 정부는. 그럼 중앙은행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시중에 대한 은행과 그리고 국민들 그리고 대중들에게 통제를 가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채권 매입이라든가 금리 인상 인하를 통해서 달러를 더 찍어내고 어떻게 보면 달러를 덜 찍어내고 그 M2 통화량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통제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네, 통제가 필요하죠. 화폐 네. 운영에 있어서. 근데 이거는 도대체 누가 찍어냅니까? 누가 통제합니까? 가상화폐는? 말 한마디에 어떤 CEO 말 한마디에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 펼쳐지고 네. 그죠? 그거는 저는 화폐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해요. 제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실제 경험해 본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막 제가 막 50년, 100년 역사를 눈을 뜨고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천년 역사. 하지만 제가 화폐로서에 대한 가치 책을 많이 읽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가치로서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바예요. 이게 만약에 가상화폐가 정말 떡상하려면은 떡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앞으로 엄청난 상승을 유도하려면은 네. 뭐가 필요하냐?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해요. 완전한 인정, 통화로서에 네. 대한 인정. 그죠? 그게 없으면은 앞으로는 조금 어렵겠네요. 그죠. 근데 지금 디지털 화폐 달러를 발행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네. 이게 허가가 나오겠습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안 나온다고 봐야죠. 현실상. 그렇네요. 또 맞서님이 사전에도 계속 언급해 주셨잖아요. 디지털 화폐 이제 곧 나오는데 저는 비트코인 위험하다. 6천만 원 가고 5천만 원 갈 때도요. 한 1비트당 갈 때도 그때도 하지 말라 했어요. 진짜 미 증시를 보면은 다양한 국면에서 다 알 수 있네요. 그것보다는 예전부터 이슈가 됐었죠. 이게 네. 2018년도부터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잠시만요. 차트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트를 봐주시는 거죠? 비트코인 차트 봐야겠죠. 저희가 잠깐 짚고 넘어가려다가 조금 시간이 근데 왜냐하면 이게 네.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차트 한번 궁금해하실 보도록 것 할게요. 같아요. 네, 궁금해하시니까 네. 이게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지금 이게요, 여러분들 추세가 아니라 단순 이슈성에 의한 어떤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 이슈성.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비트코인이 2천만 원 갔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이 구간. 2천 갔을 때를 기억하실 건데 지금 이거는 또 급상승 이후에 급락 모멘텀이 나오는 건데 다시 한번 급상승 이후에 급락 모멘텀이 나오는 구조예요. 단순하게 보시면. 왜 더 떨어지냐 또 얘기를 한다면 네. 중앙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논의하고 있다 이러면 떡상 이게 올라가겠죠. 네. 근데 가치 아예 없어. 우린 디지털 화폐 도입할 거야. 계속 이렇게 비트코인 시장을 누르고 있어요. 네. 근데 어제 파월의 멘트는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강력했습니다. 네. 화폐로서 가치 전혀 없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참고하세요. 예. 지금 차트는요, 이거는 분석될 수 있는 차트는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주식으로 따지면 좀 잡주에 대한 또 이슈에 의한 이슈성 단발성 차트 아, 이런 차트로밖에 저는 안 보여요. 네. 분석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닐 뿐더러 시황만 전제로 깔자면은 지금 중앙은행에 대한 언급은요 계속적인 하락 요인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매수에 대한 플레이를 보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 선물 관련해서 매도 플레이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위험한 차트예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 좀 할게요. 네. 지금 나스닥 관련해 갖고 뭐 얘기가 좀 샜는데 지금 어쨌든 파월에 대한 어떤 일정이 하루 더 남았어요. 일정이 하루 더 남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진행이 네. 되겠죠? 근데 어제 인플레에 대한 강경 대응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네. 차트가 지금 어떤 박스 랠리로 저점 포인트를 만들고 좀 다시 한 번 더 상당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만 좀 판단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